자, 화장품 삼총사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지오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 코스메카, 코스맥스, 실리콘2. 자, 이 화장품 업종에서는 자, APR은 일단 뭐 완전 별개의 종목이고요. APR은 완전 걔는 돌연변이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화장품 전체 섹터 쪽 같은 경우 계속 설명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있죠. 화장품주가 돌아 나오는 건 주도주들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돌아 나올 것이다. 반대쪽 시소로 돌아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 화장품주들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바닥에서 빠져나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 그대로 계속해서 제시를 드렸었죠. 주도주 섹터들이 눌려져 나오면 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지금 8%가 올라 들어오고요. 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뭐라지고 이제 이 숙박주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그런 거 다 두들겨 패버렸었죠. 이제 뭐 그래서 카지노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게 전쟁이 중동에 났지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어?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봄에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기로 해서 지금 계획 다 잡아놨는데 유가가 급등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일본 안 가냐? 안 갈 거야? 가죠. 야, 다 잡아놨는데 지금 취소할 거야? 위약금 내고? 그게 더 큰데? 네? 이런 거 대부분 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게임 형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자, 그래서 항공의 경우에는요, 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 때문에 실적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유가 부담금으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겨버려요. 항공의 경우에.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정 리스크 가지고 주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표를 미리 구매해두자 그래가지고 항공권 발매가 급증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항공주들이 폭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난 전쟁 기간 동안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 화장품주 쪽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보면요, 이 화장품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 코스메카 같은 이런 종목들 보죠. 뭐가 문제죠? 얘가 왜 내려갔어야 되죠? 비슷한 뭐 예를 들면 같은 화장품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 뷰티주의 대장주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이거 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사상 최대 경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왜 내려가야 되죠? 코스메카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매년 뭐 실리콘2 그렇다고 쳐. 좋아. 코스맥스도 그렇다고 쳐. 코스메카는 왜 내려가? 얘는 왜 내려가는 건데? 자, 얘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니들 내리고 출발하겠다 이 소리라고 얘기했죠. 자, 버스 출발합니다. 니들 다 내리면.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니들 내리면 운임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뭐 배로 수출하고 뭐 이렇게 수출하고 그런 나라가 그런 회사가 실리콘2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뭐 항공 운임이 그런 식으로 칠 것 같다면 운임이 그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는 회사가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 올 것 같으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치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피크아웃 들어왔어야 되고요. 다 피크아웃 나왔어야 돼요. 수출처 다 배로건 비행기로든 우리나라가 육로로 어디를 수출해? 육로로 수출할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수출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배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그렇게 운임이 올라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항공 잔나게 오르고 HMM 미친 듯이 오르고 펜오션 저 하늘 위로 뚫고 들어가고 그랬어야지. 왜 걔들은 하나도 못 오르고 이 종목들만 운임 가지고 내려야 되는 건데? 사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걔 사기 쳐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뒤 흔들고 지놈들을 이렇게 채워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뒤 흔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내리고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자 출발합니다. 니들 다 내리면 딱 보이잖아요. 니들 내리면 출발한다 이거야. 갑니다. 니들 내리면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 피크아웃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들이 안 가지고 있던 종목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꼬장 부리자라는 거지 아니면 흔들어 가지고 니들 떨고 놓고 그리고 지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실리콘 같은 경우 그렇죠. 니들 흔들어 가지고 떨어 놓고 그 자리에 내가 틀고 가겠다는 얘기야. 니들 다 내리면 나 타고 그리고 버스 출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피크아웃설이라고 하는 게 종목별로는 굉장히 길게 이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피크아웃설
현대차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 가지고 미쳐버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피커슬이 무려 4년간 지속이 됐던 종목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1월달 앞에 여기 들었죠. 작년 1월 첫날 1월 2일 스타트 아침에 새해 첫 거래 시작하자마자 현대차 리포트가 딱 올라옵니다. 피커. 이제 신년 첫날부터 재수없게 이 새끼들이 재수없게 신년 첫날에 처음 첫 번 리포트가 현대차 피커샷. 그래가지고 신년 첫날인데 신년 작년 같은 경우는 신년 첫날 욕부터 하고 시작을 했죠 제가. 신년 첫날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신년 첫날 첫 리포트가 현대차 피커아웃? 장난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계속 피컷이라고 우겼죠. 계속 피컷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피컷이 나올 때까지 2021년부터 4년간 피컷을 우겼습니다. 4년간. 그럼 이제 실제로 꺾여 내려가자 피컷소리가 사라졌어요. HMM 흠슬라 공급망 이슈. 2020년에 코로나 공급망 이슈 때 운임이 미친듯이 올라서 바로 저 실리콘2에서 뭉갰던 바로 그 이슈. 운임이 미친듯이 오르면서 이 HMM이 테슬라와 비교를 해서 흠슬라라는 별명 가지고 왕창 올라 들어갔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앞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3년치 실적을 미리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망 이슈를 가지고 운임이 급증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이거 어차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해서 36개월 선행 PR을 지들 맘대로. 세상에 누가 36개월 선행 PR을 사용을 하냐고. 36개월 선행 PR을 사용하면서 내내 피크아웃 들으면서 작사를 내버렸죠 이거. 그래서 4년간 피크아웃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에 안 나오죠. 만 4년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하나오션.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꼬장을 부리든지 니들 내리라고 하는 거든지. 이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3, 4, 5까지 진행이 됐죠. 올해는 지금 안 보입니다. 3년 계속해서 픽아웃 그러고 이 도중에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오션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그리고 지들이 산 종목인 현대중공업 쪽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젓은 MRO 사업 빚볼 수도. 내가 사면 빚볼 수도고 네가 사면 수주 못할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그래서 MRO 사업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맡고 있는 MRO 사업 중에 일부가 현대미포조선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야. 합병을 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사라지는 회사가 되는 건데 무슨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아무 말 대잔치죠. 그리고 이 하나오션의 경우는 못할 수도.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 제가 극악한 평을 분석을 하면서 극악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너 리포터슨 증권사 이 새끼 너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질 수도. 집에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밥 먹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체해가지고 죽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왜 했냐라고 하면 이건 내 종목이 아니거든요. 때리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 올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주가를 눌러야 숏커버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가를 눌러놔야 숏커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기 위한 용도로 강제로 지들이 이렇게 잔뜩 때렸는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들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지들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꼬장을 부린 케이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떨궈버리고 지들이 올라타기 위해서 한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이런 각각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화장품 섹터의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만 4년간 피크아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올해까지요. 올해 현재까지 해서 만 4년간 피크아웃이에요. 2023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주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 화장품주 피크아웃을 얼마나 자주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지 계속 살펴보시면 돼요. 섹터 하나가 통으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섹터 전체로 통으로 특정의 종목이 아닙니다. 특정의 종목이 아니라 HMM이나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종목처럼 특정의 종목이 아니라 섹터 하나를 아예 통으로 그냥 계속 두들겨 가지고 통으로 다 때린 케이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있긴 했는데 지금 더 길어요. 화장품이. 자동차주
그래서 명확하게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피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가 피컷으로 눌려버리게 되면 자동차 종목들 전체가 다 눌려버리는 케이스니까 거기도 업종 전체를 피컷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하나오션은 그렇게 피컷으로 두들겨 팼지만 나머지 종목은 방금 전에 비교해드린 것처럼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정반대 수리를 했죠. 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박살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GS건설과 현산의 경우는 국내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바 있고요. 그래서 섹터 하나를 통으로 갈아 뭉개면 피카시라고 갈아 뭉갠 게 두 가지 섹터가 있죠. 현대차, 자동차 그룹과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방산 같은 경우도 3년간 그렇죠? 하나여로 3년간 피크아웃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는 전력 설비의 경우도 3년간입니다. 3년간 피크아웃을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부터 시작하니까 4년간 피크아웃을 주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엔 안 나오죠. 전력주 피크아웃이 안 나오죠. 방산주도 피크아웃이 안 나옵니다. 전력주도 안 나오고요. 현대차에다 피크아웃이 하면 물매 맞아 죽죠. 미친놈 돼버리죠, 절제. 그러나 화장품의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마냥 끝없이 피컷이야. 도대체 뭐 피컷이라는 거야 지금? 뭘 보고 피컷이라는 건데? 네? 맨날 이거 화장품 분석할 때마다 분석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 나감 주는 놈들이 지금 얼마나 자주 피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허구한 날 피컷. 자, 논란이 있으나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떨어진 걸로 일시적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2분기부터 지금 계속 패대기 치고 있잖아요. 이제 또 길게 봐야 하는 이유라 그럽니다. 피크아웃이라기엔 피크아웃 그리고 진짜 피크아웃 우려 불식 피크아웃 필요 우려 불식 피크아웃 우려 불식 피크아웃 필요 피크아웃 불식 이거 뒤로 가도요. 2025년에도 2024년에도 2023년에도 한 달 걸러서 피크아웃 APR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3분기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저 APR도 저 APR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년 9월에도 APR 피크아웃이라고 그랬고요. 올 2월 달에도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고요. 저 APR도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는요. 피크아웃 멀었다. 작년 8월입니다. 피크아웃 멀었다. 사기죠? 그럼 내가 사면 피크아웃 우려 불식이고 니들이 사면 피크아웃 우려한 겁니다. 이걸 지금 4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기록 깰 것 같아요. 현대차의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이거 보자 이거죠. 얘들은 도대체 언제 화장품주를 가지고 피크아웃 우려와 불식을 반복을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피크아웃 우려 불식 피크아웃 우려 불식 우려 불식 우려 불식 2023년부터 23, 24, 25, 26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려 불식 우려 불식 우려 불식 이러고 자빠졌던 얘기죠. APR 같은 경우 3분기 연속으로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바로 불식 우려 불식 우려 불식 우려 불식 계속 이러고 자빠졌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서 패고 언제 우려 불식이라 그럴 거냐? 간단하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답은 나오죠? 자, 간단하잖아요. 즉 내가 살 때는 우려 불식이고 니들이 살 때는 우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살 때는 언제고 니들이 살 때는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살 때는 주로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앞에 화장품주 전체가 섹터도는 전개 조건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다른 종목들 다른 주도주군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요때인 거고요. 요때면 우려 불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연락에 올려 들어가고 있으면 피크아웃 우려 불식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잔나게 사고 있고 두산에너비 연락에 사고 있고 하나에어로 미친 듯이 사고 있고 현대건설 관장하고 사고 있고 이런 때는 그냥 화장품 피크아웃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 화장품에서 중간중간 사이 여러 번 바뀌게 될 텐데, 자, 화장품의 지금 기본 체인지 기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이었습니다만 중국 아니고요. 중국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글로벌입니다. 세계 전체를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K-뷰티, 인디뷰티의 성장이 화장품의 기본 패턴이 되는, 기본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인디 화장품의 성장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 정체가 강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걸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종목,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이 넘버 원이 코스메카 코리아. 인디뷰티 회사들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이거에 될 테고요.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는 실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달라졌죠.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이렇게 단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 인디뷰티들이 겁나게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탑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코스메카가 탑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이 이렇게 니들만 나가면 언제든지 고속 출발해버리는 기업. 니들만 나가면 고속 출발하면 실리콘2가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인디뷰티 성장은 똑같이 누립니다. 단 여기는 지금 리스크가 하나가 걸려 있죠. 이거 리스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매출 1, 2, 실리콘2의 매출 1, 2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 우려인지 패대기 위할 핑계가 될지 이거는 좀 살펴봐야죠. 현재까지는 패대기 핑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 코스맥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종목이에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화장품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세 개의 종목이 이 벽을 다 뚫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화장품이 다시 강세로 돌아가는 걸로 보면 된다.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 드리고 있죠. 순서 그대로 작동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 쪽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특화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쪽에다 포인트를 두게 된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좀 더 빠르게 움직여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전체고 섹터 전체의 저평가 쪽에 포인트가 나와져지는 거니까 기존 가장 강한 종목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우려가 적은 약점이 적고 성장폭이 큰 종목 코스메카, 실리콘2 여기서부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화장품 쪽 세 개의 종목들 화장품 섹터 전체까지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반등은 섹터 전체의 반등이라는 것보다 일종의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가 다 자빠져서 뭐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야. 다 자빠졌잖아요. 뭐라도 사가지고 막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두들겨 패놓던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붙여야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호텔 신라 같은 놈들 다 마찬가지고요. 숏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장품이 전체로 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밑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직 넘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을 하시면, 오늘 같은 날에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여요. 저 바이오 쪽에 보면 알테오젠 플러스로 돌고요. 그리고 리가캠, 보르노이 플러스 전환됐고요. 펩트론 5%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본다면 또 클래시스, 실리콘2, 코스메카, 휴젤, 뷰티주 다 같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개별 쪽에서도 지금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쳐 날뛰고 있고, 여기도 지금 많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도 지금 신고가 계속 미쳐 날뛰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도 또 신고가죠. 신고가 신나는 노래를 마냥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잡으면 깨지더라도 시장 깨지는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미친 듯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여기 대우건설 같은 경우 400%입니다. 2달 동안 이런 거 하나 잡고 있으면 시장 깨지든지 말든지 아닙니까? 이런 거 개별적으로 강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설명드린다고요. 이거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 파워러비스 조금 전에 같은 이런 것들, 자, 오늘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